살다 보면 말 한마디를 미루다가 평생을 돌아서야 꺼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의 마음을 안다고 믿었기에 오히려 더 깊은 오해가 쌓이기도 하죠. 딸은 늘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한 번도 이해해 준 적이 없어. 그리고 엄마는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이 아이는 왜 내 마음을 모를까? 그렇게 서로 등을 돌린 채 오랜 시간을 흘려보낸 두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받은 한 장의 진단서가 두 사람의 시간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그날 미뤄두었던 말들이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지기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엌에서 들려왔을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엄마의 잔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딸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다 말고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한번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조금 망설이다가 지연은 천천히 엄마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커튼이 반쯤 내려와 있었고 엄마는 침대에 기대 앉아 어딘가를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조용해? 지연의 말에 엄마는 잠깐 고개를 돌렸지만 곧 다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짧고 무심한 대답. 그 말투는 언제나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순간 또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지. 이 집에서는 늘 그랬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항상 지연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졌고 엄마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시험을 망치고 울던 날에도 직장에서 힘들다고 털어놓던 날에도 엄마는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그 정도는 다 겪는 거야. 위로도 공감도 없이 그저 버티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연은 어느 순간부터 엄마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덜 상처받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병원은 갔다 왔어? 지연이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엄마는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서 뭐래? 이번에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여있던 하얀 봉투를 슬쩍 밀어놓았습니다. 지연은 그걸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병원 이름이 적힌 봉투,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한 장의 종이, 진단서였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순간 지연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글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지만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다시 읽고 나서야 의미가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뒤에서 엄마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한테 말 안 하려고 했어.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딸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괜히 부담 줄까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지연의 마음 어딘가가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부담. 그 단어는 이상하게도 더 서운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야? 지연의 입에서 무심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엄마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 침묵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말들, 꺼내지 못한 감정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혼자서 버티려고 할까? 하지만 그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아무것도 건네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진단서 한 장이 놓인 그 방에서 두 사람의 오래된 시간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단서를 다시 봉투에 넣는 손이 지연에게는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걱정된다는 말도 괜찮냐는 말도 입안에서 맴돌다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연은 조금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수술인데?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다음 주?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걸 이제 말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지연의 속을 더 뒤집어 놓았습니다. 왜 맨날 그래, 엄마는. 지연의 말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항상 중요한 건 혼자 다 정해놓고 나는 나중에야 알게 하고 나를 가족으로 생각은 하는 거야? 그 말이 방 안에 퍼지자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답답했습니다. 말 좀 해봐. 지연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왜 항상 나만 빼놓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제야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바쁘잖아.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여러 겹의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어하는 거 알잖아. 엄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직장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내일까지 얹으면 말을 끝내지 못하고 엄마는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지연의 마음 한쪽이 조금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바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다 하겠다는 거야? 그게 더 나빠, 엄마. 지연의 눈가가 조금씩 붉어졌습니다. 나한테 기회도 안 주고 혼자 다 버티겠다는 게 더 나쁘다고. 그 말이 끝나자 엄마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딸에게서 듣지 못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기회도 안 준다는 말. 엄마는 그 말을 조용히 마음속에서 되뇌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딸을 배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들까봐, 부담될까봐, 괜히 더 짐을 얻는 사람이 될까봐. 그래서 항상 혼자 결정하고 혼자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믿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았어. 그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짐, 그 단어가 이번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조금 전에는 서운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가슴이 아렸습니다. 나는 지연이 말을 꺼냈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연의 시선이 탁자 위에 놓인 다른 종이 하나를 향했습니다. 진단서 아래에 겹쳐져 있던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동의 필요. 그 한 줄의 문장.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보호자 누구로 했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옆집 아줌마. 지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뭐? 너 바쁘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운함, 화,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지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없는 사람이야? 그 말은 비난처럼 들리기도 했고 상처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의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시간에서 시작된 서로의 방식이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벽은 생각보다 두껍고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것도요.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나눴던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 옆집 아줌마. 그 한마디가 자꾸만 가슴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도 지연은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하다가 몇 번이나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건 분명한데 그 감정이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 스스로도 헷갈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버스가 도착했지만
지연은 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한 걸음 물러나 다시 자리에 섰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지연 씨 맞죠? 고개를 돌리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옆집에 사는 김 여사였습니다. 아, 네. 지연은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김 여사는 잠시 지연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얘기 들었어요? 그 말에 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김 여사는 한숨처럼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이 말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금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김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정도 됐어요. 지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 달이요? 응, 병원같이 몇 번 다녔거든요. 그 말은 지연의 마음을 더 세게 건드렸습니다. 자신은 몰랐던 한 달의 시간, 그 시간 동안 엄마는 다른 사람과 함께 병원을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 지연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저한테는 말 안 했을까요? 그 질문은 김 여사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잠시 지연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 씨 혹시 기억나요? 어머님이 예전에 지연 씨 아플 때 이야기. 지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였나? 큰 수술했었잖아요. 그 순간 지연의 표정이 멈췄습니다. 기억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병원 냄새, 하얀 천장, 그리고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엄마의 모습. 그때 어머님이요. 김 여사의 목소리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한 번도 집에 안 가셨어요. 지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병원 의자에서 계속 주무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지연의 숨이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지연 씨 깰 때마다 괜찮은 척 하시느라 김 여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때 많이 힘드셨대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억 속에서 엄마는 늘 무표정했습니다.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연은 엄마가 힘들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김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연이는 내가 아픈 거 보면 더 힘들어할 거라고. 지연의 눈가가 서서히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말 안 하신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주변의 소리가 잠시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오가는 소리도 사람들의 발걸음도 모두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엄마의 모습과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무심한 사람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그 말하지 않음이 어쩌면 자신을 향한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지연 씨,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어머님, 혼자 두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지연의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다시 집 쪽으로 발걸음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마치 늦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시간을 향해 가는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아까 나왔던 길이었지만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같은 골목, 같은 풍경인데도 마음이 달라지니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왜 몰랐을까? 그 생각이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엄마가 힘든 걸 숨겼다는 사실보다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자신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한 번 숨을 고르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리 그 조용함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곧장 엄마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직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아까와 같은 자세로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지연이 들어오는 소리에 엄마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안 나갔어? 갔다가 다시 왔어. 짧은 대답. 하지만 그 안에는 아까와는 다른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엄마 손에 들려있던 수첩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뭐야? 엄마는 잠시 수첩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평소처럼 넘기려는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 좀 봐도 돼? 엄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결국 아무 말 없이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그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는 많이 달아 있었고 군데군데 접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첫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와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2일, 지연 야근, 밥 못 먹고 들어옴. 지연의 눈이 멈췄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3월 18일,
지연 감기, 약 사다 놓음. 또 한 장. 4월 2일. 지연 표정 안 좋음. 말 걸지 않음. 지연의 손끝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내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4월 10일. 지연 아침 안 먹음. 4월 15일. 지연 늦게 들어옴. 많이 피곤해 보임. 그 모든 기록은 아주 짧고 담담했지만 하나같이 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연의 시야가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이거 다 뭐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뭐.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엄마는 시선을 떨군 채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말 못하니까 적은 거지. 그 한마디, 지연의 마음이 순간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말 못하니까 그 말이 너무 늦게 이해되었습니다. 엄마는 원래부터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걸 무심함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더 멀어졌고, 그래서 더 말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서 엄마는 혼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연은 수첩을 꼭 쥔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첩 사이에서 작은 종이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또 다른 종이였습니다. 조금 전 봤던 진단서와는 달리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힌 한 줄. 수술동의 보호자 김.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인데도 이렇게 글자로 보니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눈에서 참고 있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작게 불렀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이번에는 아까처럼 화가 담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늦게 꺼낸 질문이었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끊겼습니다. 지연은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엄마는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힘들어할까봐. 지연의 눈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을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말이 끝난 뒤 방 안에는 다시 조용한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피하려는 침묵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바라보게 되는 머무는 침묵이었습니다. 지연은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말이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목 안 어딘가가 막힌 것처럼 단어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하고 싶었던 말인데 막상 꺼내려 하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조금 숙인 채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 엄마가.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겨우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나한테 관심 없는 줄 알았어. 그 말이 방 안에 퍼지자 엄마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릴 때도 나 힘들다고 말하면 항상 그냥 참고 버티라고만 하고 숨이 조금 가빠졌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나한테 관심 없는 줄 알았어. 말을 끝내자마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또 한 번 흘러내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조금씩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과 그리고 깊은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게 널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괜히 같이 힘들어하면 너 더 무너질까봐. 그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분명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척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말하고 엄마의 눈가도 조금씩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엄마와 지금 눈앞에 있는 엄마가 조금씩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표현을 안 한 게 아니라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게 너무 외로웠어. 그 한마디. 엄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지 않은 채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옆에 있는데도 혼자 있는 느낌이었어. 그 말은 원망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의 감정이었습니다. 엄마는 입을 다문 채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여있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그 손길은 아주 어색했지만 그래서 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그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도 아주 조금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응, 수술 나랑 같이 하자. 엄마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나한테 맡겨. 그 말은 부담이 아니라 처음으로 꺼낸 딸의 선택이었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있던 긴 시간의 벽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으로 향하는 길, 아침 공기는 아직 차가웠지만 지연의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엄마와 나란히 걷는 이 길이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같은 집에 살면서도 이렇게 함께 어디를 가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안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지만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전과 같은 어색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서로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그 정도의 변화가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접수대 앞은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자연스럽게 엄마보다 한 발 앞서 섰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 있어. 대기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연은 마음속으로 작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제는 내가 해야 하는 거구나. 그 생각이 부담스럽기보다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엄마는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작아 보였습니다. 지연은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주 자연스럽게 엄마의 손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란 듯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말보다 더 많은 것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름이 불렸습니다. 김 보호자분.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제가 보호자입니다. 그 말은 생각보다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료실 안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수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성, 회복 기간, 그리고 여러 선택지들. 지연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질문도 했습니다. 수술 후에는 혼자 생활 가능할까요?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재발 가능성은요? 차분하지만 단단한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엄마는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릴 적 자신 뒤에 숨어 있던 아이가 아니라 지금은 자신을 대신해 앞에 서 있는 사람. 설명을 마치고 진료실을 나왔을 때
엄마의 발걸음은 조금 느려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자연스럽게 속도를 맞췄습니다. 엄마, 괜찮아? 짧은 질문. 엄마는 잠시 지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리고 조금 뒤에 덧붙였습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에 지연은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맙다고 말하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지 뭐.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조금 다른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야 하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상하게 후회보다는 다행이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두 사람은 더 이상 떨어져 걷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란히 같은 속도로 걸었습니다. 출입문을 나서자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엄마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날씨 좋다. 지연도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러네. 아주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시간. 지연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가족인가? 그리고 그 생각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병원 앞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이제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수술 전날 밤 집안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TV도 켜지지 않았고 부엌에서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두 사람 모두 내일을 앞두고 조금씩 마음을 고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엄마는 부엌 식탁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몇 번이나 엄마 쪽을 바라봤다가 다시 시선을 떨궜습니다. 무언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결국 먼저 입을 연 건 지연이었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내일. 말이 잠깐 멈췄습니다. 무섭지 않아? 지연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엄마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 무섭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지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대답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괜찮다. 그 한마디, 지연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그저 지나쳤을 말이었을 텐데 지금은 가슴 깊이 닿았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엄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지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나 할 말 있어. 엄마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지연은 한 번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 어릴 때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엄마가 맨날 참고 버텨라 그 말할 때 엄마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지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그 말 진짜 싫었어. 조용하지만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엄마의 손이 조금씩 움켜쥐어졌습니다. 왜 나한테만 그렇게 말하나? 왜 한 번도 안아주지 않나?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생각 많이 했어.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나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 말이 끝나자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번 숨을 고른 뒤에야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해야 너 강해질 줄 알았어. 지연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밖에 못 배워서. 엄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도 어릴 때 그렇게 컸거든. 그 말은 지연에게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엄마는 늘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누가 나한테 괜찮냐고 물어본 적도 없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줄 알았어. 지연의 가슴이 조금씩 조여왔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엄마의 시간, 그 안에 있던 외로움이 조금씩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단단하게. 엄마도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지연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응, 나 이제는 알아. 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지 않은 채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나 사랑했던 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엄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감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시간은 길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의 마음이 분명하게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향한 두려움도 조금은 덜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병원 복도는 이른 시간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의 발걸음,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 낮게 오가는 대화들. 그 속에서 지연은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가만히 모은 채였지만
손끝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엄마가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전 엄마는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그 말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담담했지만 지연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지연은 그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응, 기다릴게.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감정이 지나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두 사람은 그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지연은 몇 번이나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가방 안에서 익숙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엄마의 수첩이었습니다. 어젯밤 엄마가 조용히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 그때는 이유를 묻지 못했지만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수첩을 펼쳤습니다. 익숙한 글씨들이 한 장 한 장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새로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지연이랑 병원 같이 있어서 덜 무섭다.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지연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늦게라도 닿은 마음에 대한 작은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그때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 간호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 지연의 몸에서 힘이 한순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아, 짧은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긴장이 그제야 풀린 것처럼 다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회복실로 이동하실 겁니다. 지연은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회복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엄마를 마주했습니다.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지만 숨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엄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눈에서 또 한 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작게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 손을 통해 무언가가 전해지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 이제 안 도망갈게.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힘든 거 있으면 같이 힘들고 숨이 조금 떨렸습니다. 같이 버틸게. 그 말은 누군가를 위한 다짐이면서도 자신을 향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엄마,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엄마의 눈이 아주 천천히 조금씩 열렸습니다. 희미한 시선이 지연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약하게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지연아. 그 한마디, 지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음 속에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응, 나 여기 있어. 그 말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두 사람 사이에 남았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놓지 않겠다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약속처럼 병실 창문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늦게 찾아온 이해였지만 그래서 더 깊고 단단한 두 사람만의 시간이 그날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